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일본과 대만의 편의점을 비교하는 그러한 주제로 방송이 됐고, 또한 톡파원 고에서는 신청자가 여행을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톡파원이 미리 사전 답사를 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이 톡파원 고는 참 좋은 코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탈리아 남부를 가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서는 특히 이찬원 씨에게 영감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편의점 정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편의점이 가장 발달된, 상품이 다양화된 나라는 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의 편의점도 지금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죠. 제품도 다양화되고 그 내용도, 규모도 점점 신장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편의점은 아직 일본보다는 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 역시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이터 또한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백화점 매출이 연간 45조, 편의점 매출이 연간 100조라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 2배를 뛰어넘는 그러한 매출 통계를 보니 역시 일본은 편의점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편의점은 젊은이들의 쇼핑 전문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소비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간단하고 편리하고 비싸지 않고 편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편의점 문화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소비 또한 젊은이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일본의 패밀리마트, 또 엘손이라는 또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세븐일레븐, 또 패밀리마트,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프랜차이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같은 편의점 이름으로 지금 영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대비 일본이 지금 앞장서 있는 것은 제품도 다양하지만 여기는 매장과 주방이 어느 정도 같이 샵앤샵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거, 발전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아마 젊은이들이 편의점을 찾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 편의점과 대만 편의점이 비교가 됐습니다만 일본 편의점과 대만 편의점은 아직은 비교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만은 집에 있는 주방이 작기 때문에 매식, 음식을 밖에서 먹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뭐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도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만은 아직 그 다양성이나 규모, 꼼꼼한 면에서는 일본을 따라가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만 편의점 음식 중에서 대만 냉면은 정말 푸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마 이찬원 씨는 이 대만의 편의점 냉면을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왜?
이찬원 씨는 지금 편스토랑을 통해서 편의점에 내놓는 상품 개발에서 7번째 지금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찬원 씨가 이 대만의 편의점 냉면에 꽂혔을 것 같습니다. 그 냉면을 보면서 미치겠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 양도 푸짐하고요. 젊은이들에게 정말 혹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찬원 씨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찬원 씨가 편의점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편의점이 발달된 나라 다녀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쿠웨이트 알파고가 현지 톡파운으로 또 갔습니다. 출장 톡파운이죠. 이 쿠웨이트는 면적이 강원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면적이 크지 않다는 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계 석유 생산국 12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돈이 넘쳐나는 나라죠. 석유는 우리나라의 인간에게 혈액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산업의 쌀이 철이라 그러면 산업의 동맥은 석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막의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쿠웨이트 타워도 여기가 급수타워 또는 관광타워 쌍수 겹장식으로 이 타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원형 타워는 자동적으로 360도 회전하는 그런 타워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인간의 두뇌는 끝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는 다리, 쿠웨이트 다리가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가 무려 48.5km라고 합니다. 이 48.5km는 어느 정도 길이냐? 광화문에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원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이 거리를 다리로 건설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데 이것이 누가 건설을 했냐? 바로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건설을 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아랍에서 그 대수로를 비롯해서 엄청난 외화벌이를 했던 그 건설 수입 현장이 바로 이 쿠웨이트에서도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톡파온 고 시청자가 본인이 앞으로 갈 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는 톡파온고 이번 신청자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는데 즉 사랑을 고백하러 가는 장소로 이탈리아 이 남부 포시타노 마을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이고 위도입니까? 뭡니까? 경도입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위도상에 있기 때문에 날씨도 비슷하고 국민의 기질도 비슷한 그런 나라인데 이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풍광뿐만 아니라 날씨도 온화해서 전 세계의 스타들이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탈리아의 남부는 특히 카프리섬은 정말 기후 풍광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세계의 스타들이 이곳에 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명품 샵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급 상점들이 많다 보니 고급 레스토랑 발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골목골목 관광지로 이루어지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숙박업소 또한 비싼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프리섬에다 숙소를 잡는 것보다는 그 이웃 동네에다 숙소를 잡아서 출퇴근하는 것이 좋기도 하다. 이런 또 정보를 또
알려지기도 하네요. 이 아마 커플은 돈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스타들이 별장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가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 보니까 아마 돈이 좀 있는 그런 커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탈리아는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자연 환경까지 정말 부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